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환경공학 끝까지 함께하는 전나온입니다. 자, 요번 시간은요. 공학용 계산기. 자, 특히나 이제 비전공자분들 그리고 내가 전공자긴 한데 제가 졸업한 지 선생님 제가 10년 됐거든요. 제가 20년 됐거든요. 제가 환경 그리고 일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장롱 전공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뭐 사정상 환경을 다시 하게 됐거나 또는 이제 우리 회사에서 환경 일을 하게 됐는데 뭐 이런 경우들이 계시죠, 그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비전공자나 우리 장롱 전공자들을 위해서 공학용 계산기 모든 사용 방법.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전부 다를 설명드리면 진짜 우리 밤새도록 이걸 강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중에 환경공학에서 정말 꼭꼭꼭 사용되고 요것만 알면은 어지간한 문제, 뭐 한 99%의 계산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자 그러한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순서는 이렇게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일단 정말 쉬운 기본 조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Shift 키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리고 자연대수가 나올 때 여러분들 우리 그 E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ln이라고 돼 있던 거 그런 자연대수를 어떻게 계산할 건지 그 다음에 상용대수 우리 로그를 어떻게 계산할 건지 그 다음에 이 공학용 계산기에 정말 핵심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answer 기능이라고 ANS라고 이렇게 약어로 돼 있는데 answer 기능을 어떻게 좀 활용할 건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특히나 이제 수질이나 또는 이제 측정 분석업 쪽에 계시는 분들은 검량선을 계산하는 경우가 계세요. 물론 뭐 엑셀에 거의 프로그램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다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계산기로도 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 산업기사나 기사분들은 예전에는 사실 실기시험에 검량선법 계산하는 게 여기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좀 빠졌죠. 자, 그래도 요거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한번 계산기 사용법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 계산기는요. 지금 FX 570MS하고 그 다음에 FX 350MS 지금 제 계산기가 350 ES군요. 죄송합니다. 자, ES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하고요. 요 계산기가 아니어도 제가 이제 버튼상 어떤 키라고 좀 설명을 드릴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그 카시오 기종도 있을 거고 샤프도 있을 건데 자, 버튼의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명칭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버튼의 위치만 다를 뿐이지 명칭은 똑같기 때문에 그 위치를 여러분들이 찾으셔갖고 누르시면 된다라는 거. 다른 계산기여도. 그래서 다른 계산기여도 내가 조금만 살펴보면 쉽게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그러면 전 시험 공부하는데 무조건 이 계산기 사야 되나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일단 추천드리는 거는 자, 계산기를 이걸 사고 보신 분들도 계시고 뭐 안 사고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자,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은 너무 비싼 거 사지 마시라는 거. 너무 비싼 거. 그냥 너무 뭐 비싸고 뭐 칼라로 나오고 뭐 이런 거 막 액정이 막 이만하고 이런 거 있는데 전혀 뭐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내가 진짜 뭐 측정 분석 또는 연구원으로서 정말 그 비전이 있다 하시면은 처음부터 그런 거 구매해도 좋으나 처음에는 이런 거 좀 쓰시다가 내가 이제 좀 필요하겠는데 그때 사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지간한 기능은 이 공학용 계산기도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비싼 거는 좀 사시는 건 제가 권장을 안 드리고요. 금액대는 지금 보면 한 10,000원에서 한 30,000원 정도 그 정도 안에 형성된 계산기가 좀 적당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분수 기능이 이제 있고 없고가 있어요.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될 수 있으면은 있는 게 좀 편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왜냐면 분수가 없으면은 다 거기에 나누기 만들고 그 나누기 곱하기 할 때마다 분수가 없으니까 괄호를 다 쳐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다소 복잡하고 가끔가다 이제 계산이 길어지면 좀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수 기능이 있는 그런 계산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면은 뭐 어떤 거든지 간에 상관없다라는 거. 자, 좋습니다. 그럼 가보죠. 기본 조작이 있어요. 일단은 이제 계산기를 여러분들이 받으시면은 거기 보통은 우측 상단에 보시면 ON이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계산기 켜는 거예요. 그거 눌러보시면은 켜지죠.
뭐 왼쪽 위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자, ON이 있으시죠? 그 다음에 계산기 버튼에 오프 버튼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오프 버튼 그냥 누르면 꺼지는 거야. 아니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보면 제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AC 이 버튼 위에 자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오프라고 써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 이거 뒤에서 좀 얘기를 드릴 텐데 Shift 키입니다. 요게. 그래서 이제 지금 벌써 Shift 키를 설명드리게 됐는데 자 오프를 누르려다 보니까 위에 노란색을 눌려야 돼요. 그냥 AC를 누르면은 그냥 AC고 노란색 누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Shift라는 버튼이 있죠. Shift를 누른 다음에 AC를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노란 키가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원리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Shift 키를 누르고 나서 그 버튼을 누르면 그 위에 있는 노란색이 된다라는 거야. 또는 뭐 기종에 따라서 그게 빨간색일 수도 있고 뭐 파란색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뭐 옆에 알파 버튼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알파를 누르고 그 버튼을 누르면 빨간 버튼 알파가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빨간색이 지금 입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끄고 켜는 거는 일단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환경공학에서 정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 사칙연산입니다. 대부분이 이걸로 다 해결돼요. 뭐 공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로그 쓸 거 같고 막 자연대수 쓰고 미적분하고 뭐 할 것 같은데 이미 다 미적분이 유도가 된 식을 갖다가 거기다 대입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입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에요. 이거 정말 많이 쓴다라는 거. 어디 있는지 보겠습니다. 보니까 거기 보통 우측 하단에 나와 있죠, 그죠? 번호 그 숫자 키 옆에 거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가 되어 있어요. 뭐 간단한 거 한번 해볼까요? 1 더하기 1은 그리고 밑에 보면 는 버튼이 있죠? 누르시면은 값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 1 곱하기 2는 누르실 수가 있겠죠. 1 곱하기 3은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다 뭐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을 거다 좀 생각이 들고 만약에 내가 가로를 좀 써가지고 사칙연산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거기 계산기에 가로 버튼이 있죠. 그러면 가로 버튼은 먼저 가로를 열고 거기다 이제 숫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로 1 플러스 1 가로 닫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또 플러스를 합니다. 다시 가로를 열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 2 플러스 2다. 다시 가로를 닫고 요 전체를 는 하면은 요 값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수와 소수입니다. 분수. 만약에 분수 버튼이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괄호를 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다 하면은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분수키가 있는 분들은 자 요거를 좀 권장드리는 게 분수키 있는 걸 권장드리는 이유가 간편해요. 분수키를 누르면 바로 이제 분수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뭐가 모드가 걸려 있나? 제가 어제 보여드린다고 뭘 모드를 걸어놔가지고 자 분수키를 누르면은 이러한 버튼이 나오죠. 이렇게 자 분수키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제 계산기는 왼쪽 맨 첫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왼쪽에서 위에서 세 번째 줄 거기 보시면은 요런 버튼이 있죠. 요게 이제 분수 버튼입니다. 그거 눌러보시면 거기다가 이제 값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1을 넣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방향키가 있죠. 방향키를 내리셔갖고 그 2를 눌러서 는을 눌러주시면 그게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저랑 같은 기종이나 이 카시오 분수가 있는 기종 같은 경우에는 또는 이런 이제 샤프에도 이런 계산기 있을 거예요. 자 누르면 그냥 그대로 는 하면 2분의 1로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를 소수점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 지금 키 버튼에 SD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자, SD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SD 찾으셨나요? SD. 자, S 화살표 D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요 지금 분수가 이렇게 소수로 바뀌게 되죠. 해보셨습니까? 다시 눌러주면 소수가 분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해보셨나요? 되죠? 네, 분수를 그래서 만들고 내가 소수점으로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SD 요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좀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키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요 방향키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분수 제가 지금 2분의 1 이렇게 써놨는데, 이 방향키를 앞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요 앞에다가 예를 들어서 1을 붙이면 이렇게 대분수가 되는 거예요. 1과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대로 SD를 한번 눌러보세요. 방향키를 끝에다 옮기시고 SD를 눌러보세요. 1 곱하기를 해야 되겠군요. 여기에 1 곱하기 누르시고, 그래서 저는 계산기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눌렀어요. 아까 2분의 1 있는 거에다가 앞에다 방향키를 끌어와서 1 누르고 곱하기 눌러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 누르면 역시나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방향키를 얼마든지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밑으로 위로 다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방향키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환경기능사 시험을 보든 또는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폐기물 처리기사 또는 뭐 소음, 토양 이러한 이제 자격증 시험을 이제 보러 갈 때,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갈 때는 항상 시험 전에 그 감독관분이 뭘 얘기하시냐면, 자, 지금부터 계산기 리셋해 주세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시는데, 리셋하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리셋이라고 하면 모든 걸 다 이제 클리어한다라는 건데, 여기에 혹시나 이제 공학용 계산기는 값을 저장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리셋해 주세요 하시는데, 요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리셋을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그 계산기 뒷면에 보면은 우리 그 샤프나 볼펜으로 이렇게 누르면 리셋이 되는 그 버튼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리셋해도 되는데, 그거보다 저는 더 간편한 방법이, 그 샤프 꺼내고 그렇게 안 해도 거기 보시면 클리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약어로 CLR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게 지금 노란색으로 돼 있죠. 보시면 제 계산기 기준에서는 9번 위에 노란색으로 돼 있습니다. 보셨나요? 자, 노란색으로 돼 있으니까 뭐 눌러야 되는 거죠? 그렇죠. Shift를 눌러가지고, 자, Shift 누르고 한번 클리어를 눌러보세요. 자, 다른 계산기는 위치만 바뀔 뿐 클리어가 있죠. 클리어를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제 계산기에는 1번에 셋업, 2번에 메모리, 3번에 all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셋업 여기서 이제 세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형식이 있어요. 그 세팅 값을 다 리셋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메모리, 저장돼 있는 그런 값을 다 리셋을 한다라는 거예요. 클리어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all은 세팅 값과 메모리 값을 모두 다 클리어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딱 그 감독관분 보시는 앞에서 Shift 클리어 딱 누른 다음에, 자, 뭐 리셋 하겠습니다 하면서 3번에 all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 누르고 리셋 all 하고 물음표가 뜹니다. 그러면 는을 누르면 yes, AC를 누르면 cancel이 됩니다. 취소가 되는 거니까. 는을 눌러가지고 리셋을 하면 화면에 리셋 all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은 all 클리어가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요 리셋하는 거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리셋은 시험 볼 때뿐만 아니고 내가 실제로 셋업을 쓸 때, 이제 셋업을 이제 모드를 이제 변경을 해놓으면 일반적인 뭐 분수나 또는 상용 로그 이런 게 안 열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모드가 잘못 눌릴 때인데, 그때는 클리어를 한번 해보시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겁니다. 자,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조작이고, 자, 이제 핵심 기능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ift 키의 활용, 요거를 제가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기본 조작하면서. 그래서 왼쪽 맨 상단에 보면 또는 오른쪽 맨 상단에 보면 Shift 키가 있고요. Shift 키를 누르고 자판 버튼을 누르면 그 노란색이 입력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가 있고, 좀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여기 중에서는 우리 지금 제 계산기에는 루트 기능이 여기 있어요. 지금 노란색에 이렇게 좀 표시되어 있는 네모, 루트, 네모 요 기능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루트를 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3제곱근에 2를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은 자, Shift 누르고 요 루트를 누르세요. 그러면 요 창이 그대로 뜨죠. 자, 그럼 거기다가
이제 네모 칸에 반짝반짝 커서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3을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방향키를 이동해가지고 2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방향키를 완전히 밖으로 빠져나와서 는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한번 눌러보세요. 같이 한번 눌러볼게요. 얼마 나오죠? 그러면은 자 1.2599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산출이 되죠. 그래서 요거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뭐 10의 뭐 몇 승이다 하면은 뭐 10의 네모 요것도 시프트로 누르셔갖고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거의 파이. 파이가 그냥 계산기마다 다른데 그냥 버튼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제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줄에 10 곱하기 곱하기 10x 요 버튼 위에 이렇게 시프트로 파이가 있어요. 자, 역시나 파이 쓸 때 시프트 파이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연대수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대수 선생님 저 비전공자인데요. 선생님 저 문과인데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은 게 뭐냐면은 요거를 갖다가 하나하나 다 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계산기로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요게 어떻게 지금 규칙성이 있는지 그 구조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예시 1 ln 0.5 ln 0.5 자, 그럼 ln 0.5가 있고 여기 미지수가 k가 있어요. 요거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ln이 요 계산기의 버튼에 있죠. 그죠? 그 ln이라는 버튼이 있죠. 그거 누르세요. 누르면 괄호 ln 괄호하고 이렇게 열리죠. 자, 그러면은 그대로 여기다가 0.5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괄호를 닫아주세요. 닫았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일단 는을 누르세요. 는 눌렀죠? 그랬더니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0.6931 이렇게 산출이 되죠. 자, 여기에 K를 구해야 되니까 5를 나눠주는데 지금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를 같이 떼서 나누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제 마이너스 앞에까지 같이 떼서 나누니까 5를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5를 나눌게요. 그럼 요 값이 K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ln의 0.5 잠깐만요. 이거 졸고 계신 거 아니죠? 우리 조금만 넘어가면 됩니다. 요거. 자, 그러면 누구나 공항용 계산기 쓸 수 있어요? 자, ln 0.5 나누기 얼마 한다고요? 그대로 나누기 누르시고 마이너스 5 눌러보세요. 요 값 나오나요? 0.1386 산출이 되죠. 그런 식으로 ln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2가 되면 항상 위에는 이렇게 지수 형태로 올라가요. 위에. 자, 위첨자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여기 위에 지금 K가 들어있는데 요 K 어떻게 뽑아낼 거냐? 자, 같이 한번 해보죠. 여기 보시면 핵심 포인트가 2가 넘어가게 되면 뭐가 되냐면 ln이 된다라는 거. 2가 넘어가면 뭐라고요? ln이 됩니다. ln이 되면서 이 지수가 내려와요. 자, 얘가 넘어가면서 ln이 붙고 지수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되는 거예요. 선생님 거꾸로 하려면요. 반대로 ln이 넘어가면 여기 2가 되면서 얘가 지수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내려서 ln 0.5하고 얘를 내렸어요.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ln 0.5 여러분들 누를 수 있나요? 누를 수 있죠? 거기에 나누기 얼마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마이너스 0.2 그거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계산기로 3.4657 확인이 되나요? 그렇게 해서 자연대수 얼마든지 계산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자, ln이 넘어가면 뭐 된다고요? 2가 넘어가면요 ln 붙으면서 위에 지수가 내려옵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상용대수 같은 경우에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상용대수 지금 로그 3이 있고 걔가 지금 k 곱하기 5래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요? 선생님 로그 3 어떻게 계산 좀 못 외웠는데요? 자, 거기에 로그 버튼이 있어요. 로그 누르시고 마찬가지로 3을 집어넣어 보세요. 자, 는 한번 눌러봅니다. 얼마 나오죠? 0.4771 이렇게 나오죠. 자, 거기에 나누기 얼마 하시면 되는 거야?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나누기 5 하시면 되겠죠. 자, 0.0954 확인되나요? 그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10에 k 곱하기 5승으로 이렇게 돼 있대요. 그게 지금 20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 10 여기 안에 k가 있으니까 이게 지수를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자, 그럴 때는 이 10을 갖다가 일로 넘겨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그냥 로그라고 쓰는 거는
미수가 10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x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요거를 생략을 해요. 그래서 그냥 요거 생략해서 그냥 로그. 요걸 갖다 우리가 상용 대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 다 아는데요.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10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위에 지수가 내려옵니다. 이렇게 k 곱하기 5 넘어가면서 내려오고 얘가 넘어가면서 뭐가 되냐면 로그가 되는 거야. 요 밑에 10이 있으니까 자 넘어가면서 여기 이렇게 로그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만약에 요거 20이면 어떻게 해요? 자 요거 넘어가는데 여기가 20이 돼야죠. 그럴 때는 상용 로그를 못 쓰는 거죠. 자 그럴 때는 뭘 쓰면 되는 거냐면 계산기에 보시면 로그 네모 버튼이 있습니다. 또는 계산기마다 다른데 로그 x, y 버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야? 그대로 그 버튼 누르고 여기에 얘가 넘어가면 20이 되는 거니까 20, 20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그 값을 산출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뒤에 아마 예시를 제가 하나 넣어놨을 겁니다. 그때 한번 더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문제 계속 풀어보면 넘어가니까 위에 지수가 내려오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된다고요? 로그 10이 되니까 그대로 그냥 로그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 계산기로 누를 수 있죠. 로그 20 눌러보세요. 얼마 나오죠? 1.3010 나오죠. 거기에 나누기 얼마 하시면 되는 거야? 나누기 5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나누기 5 합니다. 얼마 나오죠? 0.2602 이렇게 산출이 되죠. 네.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상용대수도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자 다시 한번 정리. 로그가 넘어가면 뭐가 된다고요? 로그가 넘어가면 요게 10이 됩니다. 미수 10에 위에가 지수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10이 10 미수 10인 수가 넘어가게 되면 상용 로그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앤서키의 활용 이게 뭐냐? 앤서키 이게 정말 핵심 기능인데 자 예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예시 20 곱하기 50 곱하기 10 곱하기 K는 만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앤서키를 몰랐을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20 곱하기 50 곱하기 10을 누르세요. 자 누르니까 그 값이 많이 나오죠? 그럼 이걸 종이에 갖다 이렇게 씁니다. 곱하기 K는 만이구나. 자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숫자가 쉬워갖고 암산도 되는데 요거 그냥 넘겨주면은 뭐 1 되겠죠, 그죠? 뭐 그렇게 해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K 넣고 그다음 또 계산기로 만 나누기 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앤서키를 알게 되면은 뭘 쓸 수 있냐면 자 여기 예시처럼 자 20 곱하기 50 곱하기 10 저랑 같이 눌러보세요. 만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얘를 넘겨서 나누고 싶죠. 그러면 자 만 그냥 만 한번 눌러보세요. 자 만까지 여기 계산기를 눌렀죠.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계산기에 만부터 먼저 누르세요. 그 다음에 나누기 내가 계산한 가장 최근의 값이 앤서키에 자동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 나누기 앤서 하면 앤서에 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계산한 20 곱하기 50 곱하기 10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뭐 어떤 수준인지 간에 자 내가 만을 여기다 집어넣고 나누기 여태까지 계산한 값으로 나누고 싶어. 그러면 만 나누기 거기 보시면 계산기 보통 아랫줄에 있습니다. ANS라는 키가 있죠. 여기 이제 앤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계산한 최종 답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값이. 그래서 그걸 나눠주시면 바로 답을 산출할 수가 있겠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활용할 수가 있는 요 버튼입니다. 앤서키. 자, 꼭꼭꼭 잘 숙지를 해주시고 예시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 지금 보니까 20에 1 나누기 y승은 30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기서 y를 뽑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0을 갖다가 일로 넘겨줘야 되는데 넘길 때 제가 지금 10이었으면 얘 넘기면 그냥 상용대수라서 로그 된다고 했었는데 얘 20이니까 넘겨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로그 미수 20에 30이 되는 거죠. 그게 y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일단 만들었습니다. 넘겨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거 계산기로 누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아까 키 말씀을 드렸죠. 로그 네모 또는 로그 xy 거기다가 20 집어넣고 자 30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는 눌러보세요.
얼마 나오죠? 1.1353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1.1353인데 자, y 값을 구해야 되니까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얘를 자리를 바꿔주면은 얘가 밑으로 들어가고 y가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얘를 넘겨줄 때 나누기 되고 얘 넘겨줄 때 곱하기 되니까 y 여기는 1 나누기 1.135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자, 요거를 그대로 내가 계산하려면 이렇게 종이로 안 쓰고 자, 1 나누기 얼마 하면 되는 거야? 여태까지 계산한 값이 어디 들어있다고요? 앤서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1 나누기 앤서 집어넣어 보세요. 자, 누르니까 바로 0.8807 나오겠죠. 그래서 앤서 키라는 건 뭐라고요? 내가 가장 최근에 계산했던 값이 요 안에 자동 저장이 돼 있다는 거. 얼마든지 그걸 꺼내가지고 쓸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럼 내가 얼마나 복잡한 식이 나오든 간에 요만큼 계산하고 는 누르면 그만큼이 앤서로 계산되죠? 앤서 더하기 얼마 는 눌러요. 이 전체가 앤서로 계산되죠? 얼마 더하기 는 눌러요. 그러면 그 전체가 계속해서 앤서로 저장이 된다는 거. 복잡한 계산도 다 끊어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 좋습니다. 앤서키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요 검량선법 계산. 요거는 선생님 저는 측정 분석에는 좀 관심 없고 일단 자격증만 따면 되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조금 넘어가셔도 됩니다. 넘어가셔도 되고 제가 측정 분석이나 또는 지금 제가 실험실에 근무하거나 하신 분들은 요거 한 번씩 해보는 거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검량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농도하고 흡광도. 그래서 농도에 따른 이 흡광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농도,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스탠다드 용액이라고 하거든요. 이미 농도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을 갖다가 흡광도를 쫙 찍어가지고 이러한 이제 선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선을 만들었을 때 이 선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검량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선을 근거로 원래 땡땡 물질은 뭐 X 물질은 X라는 뭐 Y라는 검량선이 나타나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하천에서 뭐 시료를 떴어요. 근데 거기에 X라는 물질이 들어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X 똑같은 실험을 해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거기에 흡광도가 나오죠. 그러면 그 흡광도 값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량선을 통해 가지고 EX 미지 시료의 농도를 산출하는 그게 이제 검량선입니다. 선생님 이해 안 되는데요? 괜찮습니다. 그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또 설명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지금 검량선 이거 실험을 하시게 될 때는 아마 그게 어느 정도 감이 잡힌 상태가 되실 거예요. 자, 일단은 계산기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니까 농도가 일단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흡광도가 이렇게 있어요. 요걸 좀 X값, Y값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요 값들을 다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요 지금 직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 최대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와요. 이 지금 1차 함수식으로 좀 1차 방정식꼴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 값을 이제 계산기에다 집어넣기만 하면은 뭐를 구할 수 있냐면 ABR. 자,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좀 생략하고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신뢰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뢰도하고 여기 AB는 기울기하고 Y절편을 여기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그거 좀 생각하고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자, 이거 신뢰도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지금 그래프가 돼 있는지 농도 변화가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R값이라는 거는 신뢰도 얼마만큼 이 실험이 정확도가 있는지 신뢰도가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R값이 예를 들어서 요게 1로 나왔다. 그러면 정말 100% 신뢰도가 있는 거고 0.99가 나왔다. 그러면은 요거는 99%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지금 FX 제가 350ES 기준으로 좀 갖고 있다 보니까 그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다른 계산기도 다 적용될 수 있게 제가 버튼에 대한 설명도 드릴게요. 자, 먼저 모드 버튼을 누릅니다. 모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거기 지금 뭐가 나오냐면 1번에 COMP, 그 다음에 2번에 STAT, 스탯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테이블이 나와요. 그러면
재계산기랑 똑같으시면 스텝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버튼이 있다. LIN 버튼이 나온다. 모두를 눌렀더니 그러면 그걸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스탯 or LIN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누르시고 자, 그렇게 스탯을 눌렀더니 뭐가 나오냐면 거기 뭐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2번에 보니까 A 플러스 BX 이게 뭐냐면은 아까 우리 요 방정식이에요. 요게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1차 요 직선의 지금 기울기를 가진 직선을 가진 요 함수를 구하고 싶다고 하면은 바로 요 2번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탯 누르고 2번을 누르세요. 자,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x하고 y를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표가 나오죠. 나옵니까? 네. 만약에 표가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그 값을 갖다가 그대로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값이 2잖아요. 그럼 x값 2 넣고 거기 콤마 버튼이 있습니다. 콤마 누르시고 0.2 누르고 거기 버튼에 m 플러스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걸 누르세요. m 플러스 누르고 그 다음 값 5 누르고 콤마 0.3 해서 m 플러스 해서 계속 쭉쭉쭉 요 네 번째 값까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AC 하면 그 값이 다 입력이 된 겁니다. 근데 저랑 똑같은 계산기든 이 m 플러스를 할 필요 없이 그대로 그냥 직관적으로 여기다 값을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대로 2 집어넣고 는을 눌러보세요. 그럼 x값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5 누르고 는 눌러보세요. 또 들어가죠. 두 번째 값 8 누르고 는 눌러보세요. 들어가죠. 10 누르고 는 눌러보세요. 들어가죠. 그 다음에 커서를 옮깁니다. Y쪽으로 커서를 옮기세요. 역시나 똑같이 1번에 0.2 집어넣고 는 누르고 그 다음에 0.3 집어넣고 는 누르고 0.4 집어넣고 는 누르고 0.5 집어넣고 누릅니다. 자, 그렇게 값을 다 끝나고 입력이 끝나면 이제 AC 버튼을 누르면 계산기는 지금 0이 됐지만 값이 다 입력이 요 안에 된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좋습니다. 거기까지 된 다음에 이제 이 값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Shift를 누르고 거기에 1번에 보면 스탯이라고 노란색이 나와 있죠. 그대로 스탯을 확인합니다. 자, 스탯을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1, 2, 3, 4, 5, 6이 나왔는데 REG라는 게 있어요. 그죠? REG를 들어가 보시면 거기 1번에 A, 2번에 B, 3번에 R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가지고 그 중에 우리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검량선에서는 A 값을 보고 싶다. 그럼 1번 눌러서 는을 눌러보세요. 그럼 A 값이 얼마 나오죠? 뭐 0.1204 이렇게 산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AC 누르고 다시 Shift 스탯 눌러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REG 내가 B를 확인하고 싶다. B 눌러보니까 B는 얼마 나와요? 0.0367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신뢰도 R값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R값 확인해 보니까 R값 얼마 나와요? R이 0.9959 그럼 얘는 신뢰도가 99.59%다.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검량선 이 공학용 계산기로 구하는 방법까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른 계산기여도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게 버튼의 위치는 다를 수 있어요. 순서가 약간 다를 수 있으나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모드를 누르든 또는 다른 버튼을 누르든 스탯이나 또는 LIN 버튼을 누른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함수 값을 찾고 그 다음에 값을 입력하는 거예요. 쭉. 만약에 이게 없으면 그대로 입력하는 계산기도 있습니다. 입력하고 뭐 그대로 입력하거나 또는 제가 말씀드린 얼마 콤마 얼마 넣고 m 플러스 넣고 그렇게 해도 되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입력이 다 끝나면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된다는 거. 확인. 해서 A, B, R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원리로 검량선법까지 계산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요 정도만 해도 우리 지금 한 30분 정도 만에 이 환경공학에 쓰이는 모든 거의 대부분 99%의 그 계산기 활용법을 다 봤어요. 뭐 이외에도 내가 사인을 계산하고 싶다, 코사인을 계산하고 싶다 똑같이 적용이 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대로 사인 누르고 숫자를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지금 해놓은 이 규칙 안에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공학용 계산기 특강을 좀 마무리를 하고요. 기타 내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 저 계산기 눌러보니까 이거 잘 안 되는데 어떡하죠?
자, 그러한 고민이 생긴다. 자,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요. 저기 네이버 카페 초록별 엔진의 환경공학 고민 해결 또는 제 유튜브입니다. 초록별 엔진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편하신 경로로 들어오셔서 거기에 이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외에도 선생님 어떤 콘텐츠 좀 필요한데요? 어떤 강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의견들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또 준비를 해가지고 또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들 열공하시고 원하는 자격증 다 취득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